민선 8기 부천시가 민선 7기 때 추진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사업을 전면 중단할지 아니면 이어갈지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광역화를 반대하는 시민 여론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시간이 더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인천으로 순이동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거래 상황 살펴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업장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들은 재해 예방 투자 여력이 없어 안전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포시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100명 미만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급식소를 점검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0시 기준 인천의 확진자는 4,412명으로 전날 4,238명보다 175명이 늘었습니다. 이 중 부평의 신규 확진자 수는 677명, 계양의 신규 확진자는 388명인데요. 현재 인천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18,738명입니다.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19.8%,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7%를 기록 중입니다. 일대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쉽사리 동력을 얻지 못했던 부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사업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건데 실제 추진까지는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대체 후보지를 찾고 있어야 할 부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사업. 취재 결과 후보지 공모 절차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천시는 추가 협의 등을 이유로 이달 예정됐던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가 연장된 상태라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중지 계획에 따라 늦지 않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설 자체가 부천 단독 사용이 될지 광역시설이 될지도 아직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설 용량이나 폐기물 종류, 발생 지역 범위 등도 현재로선 미정입니다. 여기에는 인천 등 인근 지자체와 이해관계도 얽혀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포함한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 시설 추진을 비롯한 광역화 논의는 사실상 지난해 이후 아직까지 멈춰선 상태입니다. 부천 내에서의 협의도 당초 예상보다 더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광역화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조용익 부천시장이 소각장 문제는 주민 의견을 듣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당장 사업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까지 시민 중심으로 운영됐던 협의체에서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던 상황. 소각장 영향권에 사는 주민들은 서울과 인천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광역화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공론화 절차가 다시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도 일방적 추진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적극적인 자원순환 계획,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시민들이 신뢰할 만한 예측,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늘어나는 생활 쓰레기 속에서 낡은 시설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인천 북부권과 부천을 중심으로 한 미래 쓰레기 처리에 대한 해법은 아직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인천으로 순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부동산경제학회 하정민 사무국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의 집값이 나날이 치솟고 있죠. 2000년대 초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올랐을까요?
네,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지역의 웬만한 중위권 아파트들도 다 10억을 호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사를 좀 살펴보면은 약 뭐 2004년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아파트 가격이 3억에서 4억을 하던 것이 현재를 보게 되면은 약 한 12억에서 13억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정권별로 조금 살펴봐도요. 이 직전 정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강남권과 또 비강남권의 격차도 거의 5억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했을 때에는 거의 4배 이상이고 이 서울권에서도 강남과 비강남권으로 굉장히 가격 상승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인천으로의 순이동 인구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매매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나요? 매매 격차는요, 사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별의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해졌습니다. 기존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입주 물량이 거의 뭐 8, 90% 가까이 늘어나면서 가격의 격차가 이제 원도심과 구도심 간에도 3배 이상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작년의 통계로 미뤄봤을 때 송도 지역에서 중위권 아파트들이 뭐 10억 정도로 호가했을 때 동인천권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2억 원대에 그치는 이런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양극화가 많이 심해져 있다. 가격 격차는 한 뭐 서울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뭐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이런 지역과 기존의 이제 구도심과의 가격 격차는 조사한 바로는 한 3.8배 이상에서 4배까지도 역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심과 원도심의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를 보면요. 아직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아직 이제 인구 구성이 자리 잡히지가 않았는데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신도시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안에서도 부평구와 계양구로의 유입 인구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평과 계양의 매매가도 상승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보게 되면요. 그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 순이입 인구가 전국 3위를 좀 할 정도로 지금 현재 뭐 서울권에서도 많이들 가고 있지만 이제 경기도 지역 건내에서도 권역에서도 좀 이주가 좀 활발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이주의 이유가 대부분 3, 40%가 주택 내 집 마련의 이유로 그리고 또 아직까지 이제 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라는, 갭이 있다라는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직 이제 분양 물량이라든지 향후 공급되는 물량이 많으므로 금액에 대한 상승 여력이 당장 높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부동산경제학회 하정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인천 지역 소매 유통업의 체감 경기가 큰 폭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는 인천 지역 내 소매 유통업체 65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6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분기와 비교해서 38%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는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치는 100입니다. 100을 넘으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반대로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악화될 거라고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특히 업태별로 살펴보면 슈퍼마켓의 경기 전망 지수가 17을 기록하면서 2분기 대비 80포인트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인천 내 학교 180여 곳이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 지역 학교와 기관시설 2,991곳 중 재해 취약 시설은 중복 포함 184곳입니다. 이 중 학교 125곳과 인천학생교육원은 다목적 강당이 폭설에 취약한 아치 패널 구조였고 안전등급 C등급 시설도 10곳에 달했습니다. 또 시교육청이 벌인 안전점검에서는 재해 취약 시설 중 48곳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문제가 발견돼 보수, 보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매년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1, 2차 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꾸준히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업장들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 사고에 더 취약한 편인데요. 재해 예방 투자가 어렵다면 안전보건공단의 각종 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니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주로 활동하는 거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그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또는 그 유해한 화학물질 그리고 유해 위험한 작업 등에 대해서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이들의 개선을 지도하는 그런 기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은 그 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기술 또는 투자 여력이 대기업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유로 해서 사망 사고의 대부분 그리고 연간 전체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우리의 그 현실입니다. 소규모 사업장들이 투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그 재해 예방 시설에 대한 개선 재정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금년 초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요건인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유해 위험에 대한 위험성 평가 컨설팅 사업을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생산과 효율성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영 방침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 그리고 주변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와 일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자전거처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배려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 주요 과속 구간을 비롯해 사고 취약 지점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됩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경찰청은 예산 10억 3,200만 원을 들여 29개소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35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통한 단속 건수는 128만 4,205건으로 전년도 88만 933건보다 45%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늘고 있는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속과 신호 위반 등 중요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추후 상황을 본 후 예산을 마련해 설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대 부평구의회가 20일 임기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와 안건 심사로 진행됐는데요. 부평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개정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임기 첫 회기 일정을 마친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은 구대 부평구의회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포시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100명 미만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급식소를 점검합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들 급식소가 식재료나 조리식품 보관을 기준에 맞게 하고 있는지, 조리장 내 위생이나 청결 관리는 신경 쓰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급식소 내 환기나 소독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필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하나인 깨끗한 마을 서비스를 고도화했습니다. 부천 깨끗한 마을 서비스는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시민들이 쓰레기 민원을 접수하도록 하고 수집한 데이터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기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인증하면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해 추후 공유 교통 서비스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에는 부천 가상공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 메타버스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